강현수, 29세, 의지만 있다면 에베레스트도 앞마당처럼 오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남자. 12월 28일, 이날은 현수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저의 불타는 의지와 저 자신에게 돌리겠습니다. 한국출판협회 올해 최우수 사파가상 시상식. 현수는 수상소감마저 자신감으로 떡칠을 해버렸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마저 성공의 BGM처럼 들렸다. 이 차는 당연히 강남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지인들과 인생 뭐 있나, 오늘만 산다를 외치며 흥청망청.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였다. 새벽녘 알딸딸한 기분으로 세상은 나의 것을 외치며 호텔을 나선 현수는 의지만 있다면 순간이동도 가능한 현수에게 무단횡단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세상은 현수의 의지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 현수를 지나치던 소리, 뺑소니였다. 현수의 의식은 거기까지였다. 아, 내일 마감인데라는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약간의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을 때 소독약을 덧칠한 듯한 하얀색 벽과 삑삑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는, 이는 생소한 장소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목이 마르다. 물컵이 어디에 있지? 몸을 일으키려는 의지, 그의 뇌리를 바쁘게 돌았음에도 몸은 정신과 분리된 별개와 같이 느껴졌다. 하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둘러 누군가를 호출하고 40대 중반의 의사로 보이는 마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 병원인가요? 제 몸이 왜 이렇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의사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하지만 약간의 망설임을 품은 듯한 한 목소리로 현수를 응시하며 말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감정이라곤 일도 없어 보이는 의사의 목소리. 네, 근데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몸을 일으켜야 했지만 몸뚱이가 자기 것이 아닌 양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덤덤하게 설명했다. 김현수님은 2주간 혼수 상태였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몸에 영구적인 마비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재활함에 따라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 친절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왠지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경험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어조로 믿기지 않는 사실을 단숨에 뱉어내고 간호사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자리를 떴다. 2주 만에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K-드라마의 상투적인 소재와도 같은 상황이 현수에게 발생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고 쟁취할 자신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변변히 처리 못하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2주간의 혼수 상태, 생명의 위협, 그리고 부분 마비, 재활을 통해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수의 뇌리에 그 말이 박혔다. 가능성,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누군가를 호출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내가 고기 덩어리가 된 건가?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사고 후 현수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며, 그 의지, 지금 어디 갔는데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병문안 온 친구들에겐 꺼져를 시전했고 가족들에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울고불고 천장과 싸우던 현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포기하면 진짜 찌질이다. 나 강현수잖아. 다음 날 그는 물리치료사를 불렀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조차 우주정거장 도킹만큼이나 어려웠다.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잠들어 있는 세포들의 숨을 불어넣는 노력을 시작했다. 단 1cm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1cm의 틈으로 내 죽은 세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현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니, 치열하게 싸워나갔다. 처음엔 휠체어와 목발에 자신을 근근히 맡겼고, 그리고 사고 후 2년 즈음에 마침내 첫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 한 걸음 땅을 내디디며 느끼는 자신의 체중을 느낄 수 있었을 때, 무겁지만 자신을 오히려 떠받쳐 주는 듯한 중력을 온몸으로 받으며 전율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수는 사고 이후 오랜 시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고, 세상은 자신에게 동정을 할지언정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았다. 단 1cm라도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은 세포 사이로 산소가 공급될 거야. 현수는 특유의 과장된 허세와 함께 이를 악물었다. 물리치료실은 현수의 곡소리와 신음, 그리고 가끔 터져나오는 할 수 있다는 외침으로 가득 찼다. 세월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현수의 악착 같은 인내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던 한쪽 다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힘든 걸음이었지만 현수는 1분 만에 달려가던 곳도 10분을 걸어야 도착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 같았다. 퇴원 후에 자신에게 갇혀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던 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현수에게 유일하게 정말 지겹도록 꾸준히 찾아오는 이가 있었으니 장애인 활동보사 이민우였다. 해맑은 미소와 묘한 긍정 에너지로 무장한 그는 현수의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에도 굴하지 않았다. 현수 씨, 그림 동호회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이요? 지금 저보고 이 꼴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까? 장난해요? 현수의 콧방귀에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다. 삼고초려, 아니 10고초려쯤 했을까. 결국 현수는 딱 한 번만이야를 외치며 민우의 손에 이끌려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구석에 쭈그려 앉아 무건수행을 했지만 결국 현수는 마지못해 동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림 동호회에 처음 나간 날, 현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처음 왔죠? 반가워요. 저는 성민이에요. 성민 형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수의 옆에 앉았다. 그는 자신도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려봐요.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즐기는 거니까. 현수는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 동호회에서 만난 성민은 현수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였다.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얼굴에서는 햇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낯가린 말레빈 현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현수님, 그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슥슥 즐기는 게 최고예요. 성민의 말은 이상하게 현수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 성민은 매일 밤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였는데
돼지고기가 좀 지겼다는 둥, 옆집 강아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짖는다는 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상하게도 그 수다를 듣고 있으면 현수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몇 달 후 현수는 피나는 재활 끝에 자신의 힘으로 밥숟가락을 드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성민에게 전화해서는 오늘 내 손으로 내가 밥을 펐어요 라고 외쳤고, 성민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럼 내일은 반찬도 짓는 걸로라며 현수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현수는 자신의 일처럼 챙겨준 성민형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졌다. 성민의 격려와 민우의 끈질긴 권유로 현수는 다시 펜을, 아니 크레파스를 잡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유로운 선의 질주와는 다르게 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삐뚤삐뚤 끊어지는 갓난아이의 낙서와도 같은 점들의 나열.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주 좋은데요. 현수 씨 처음인데도 감각이 있네요. 성민 형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민은 그 이후에도 현수에게 이상할 정도로 매일 전화를 하곤 했다. 사실 매일 밤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조금씩 현수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준 건 사실이었다. 어느 날 성민 형은 조용히 말했다. 현수 씨, 혹시 사고 이후로 발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죠?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몸과 다른 자유로운 뇌의 움직임도 어느새 몸에 맞추어 조금씩 멈춤이 잦아졌고, 어느 사이엔 말도 버벅거리게 되었다. 어떤 때는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올라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성민은 지난 과거가 떠올라 자신과 싸울 현수에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성민영은 매일 현수가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연습을 도와줬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법, 입술과 혀를 움직이는 법,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법까지.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수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림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밖에서 바람을 쐬는 것도 편해졌다. 오른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선, 유치원생도 비웃을 법한 형태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왼손을 통해 종이 위로 옮겨지는 듯했다. 오, 현수 씨, 이 그림 뭔가 느낌 있는데요? 고뇌하는 영혼의 절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민은 현수의 추상화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현수는 피식 웃었다. 이게 그냥 막 그린 건데? 그러던 어느 날 성민 형이 말했다. 현수 씨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현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현수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아무리 재활을 해도 완전히 멈추어 버린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아닌 새롭게 얻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고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과 주위 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날개가 돋아나
크기를 키우고 있었다. 사고 전에는 오른손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을 그렸고 나를 돋보이고 내세우긴 위한 그림을 그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과 기교는 없지만 어깨가 아닌 마음과 연결된 왼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싶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낙서였지만 점점 그리다 보니 화폭은 그의 감정을 받아내고 포근히 안아주는 작은 세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0년. 현수는 소박하고 아주 작은 개인전을 열 수 있었다. 전시장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의 자유, 당연했던 일상, 그리고 어쩌면 한때의 오만함까지도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왼손으로 그리는 즐거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요. 그의 그림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고는 내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 몸의 반을 빼앗아갔지만 그로 인하여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현수는 더 이상 뺑소니 운전자를 원망하지도 분노를 안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불행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 삶은 그 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캔버스 앞에 섰다. 왼손으로 희망을 그리기 위해 자신과 같은 어려움과 어둠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무지개 다리를 그리기 위해 오늘도 떨리는 왼손으로 진심을 덧칠한다. 현수는 더 이상 그날의 뺑소니 운전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물론 길 가다 마주치면 왼손으로 그린 그림 한 점 선물할 용의는 있었다. 그는 불행을 예술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냈다. 사고는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팡팔이었다. 오늘도 현수는 캔버스 앞에 선다. 왼손에는 붓을 들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일지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다만 이제는 그 의지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을 그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그의 캔버스에는 오늘도 희망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마 조금은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말이다. 이야기를 담다 사운드 인터뷰의 포켓 소설